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른데? 뭐 다른 지역에 뭐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그럼 어떻게 알고 운영했는지 알고 있나요? 그걸 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끌고 가는 거지. 3명이서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글쎄, 어떤 그런 부분이. 화성은 2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일반 지자체들은 이걸 위탁 주기도 했고, 우리는 직접 하잖아요. 네? 근데 뭐 20명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3명 갖고는 감당하기 어렵다. 통신 기능이 이제 과거성 이거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다고 나중에 왜 그걸 또 의회에다 얘기하냐 이러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통신의 기능이 덜 됐을 경우는 좀 업무가 이제 많은 거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기능 자체가 또 급행. 아닙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3명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사실 이런 일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지 모르지만요.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예학과를 임기제 문제를 얘기해 봤어요. 네? 임기제를 지난번 문예학과 한명 넣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거 이렇게 잘 뽑았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소요되는 과에서 충원 요가 오면은 고에 맞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뽑아달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뽑아달라는 거를 거기서는 한 명을 뽑아달라고 했을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뽑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뽑아? 그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공개 경쟁으로 했고 여기 공모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명에서 봤어요? 최초에는 그 분야 같은 게 3명이 신청을 그러네. 했는데 자격 요건에 위비해서 2명은 이제 결격이 됐고 그래서 한 지금 명은 있는 사람은 한 명은 한 명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충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공했는데 역시 한 명이라 했다. 재공고했을 때는 4명이 응시를 해서 2명이 결격이고 2명이 적격자가 있었습니다. 2명 적격자가 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면접을 했습니다. 그 면접을 또 어떻게 하죠? 그럼 면접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임기제를 뽑아요? 채용. 그거는 그 해당 과에서 그 필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관을 또 맞게끔 뽑아서 그러니까 그런 합니다. 내용만 가지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거는 필요 없이. 저희는 뭐 경력을 갖고 자격 요건이 되면은 요건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무과에서는 네, 이런 신문을 잘 안 봐요.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뽑았어요? 그거는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결격이 되냐 없느냐 저희가 심사를 아니 하고 결격이 없어도 문제가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이런 걸 보고서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충원을 할 때 저희가 면접관에 직접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적인 요건만 갖춰주면은 그 지원된 사람 아니 대상으로 무슨 해서 소리 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지.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이 국악관 협약 관리 인력 부실 운영. 그래서 세세하게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2월 달에 이거 뽑았죠. 네, 그 3월 달에 이랬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무슨 심사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소리만 갖고 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택시가 임기제나 이런 거 뽑을 때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2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달 전에 있던 일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걸 보고도 뽑았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시가 그렇게 사람분들이 허술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여기 이게 이거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이거? 네, 읽어봤습니다. 이런데도 뽑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어본 시점은 그냥 뽑고 나서? 네, 뽑고 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큽니다. 이런 문제가 지역신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는 보지도 않아요?
이걸 감사관한테 얘기하면 감사관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없다 그러고 문예관과는 그냥 요청하고 뿐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이런 건 내용도 모르고 뽑았다 그러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냐고. 그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그 채용 우리가 한 후에 이루어진 거로 해서 어떤 게 채용한데 이루어져요? 이게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이 신문이 나온 거고요. 2월 달에 3월 달에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은 이거를 뽑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고. 아, 이 정도로 허술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뽑아요? 어떤 그 아니, 앞으로 말이 되냐고. 임기제가 뭐예요, 임기제가? 임기제는 공무원이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죠. 네. 다만 임기제의 이 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 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임기제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뽑아? 이게 특혜요 뭐예요? 아니면은 위에서 찍어 눌렀어요? 뽑으라고? 저희는 뭐 특혜나 납득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뽑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뽑고 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뽑았어 그래. 뽑았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사람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장에 그냥 무조건 다 갖다 뽑는 건가? 아니 그 정도로 평택시가 허술하단 말이에요? 저 임기제 몇 급이요 이 사람? 8급입니다. 8급이 한 과장 정도 돼요? 도대체 그 부서는 이 8급을 대장도 통제 못해. 그리고 임기제 8급이 어찌 그 우리 시의 출자 추정기관에 있는 데까지 그 나서가지고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한두 명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총무관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줘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뽑고 나서 이제 그 뽑고 나서 알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요, 네. 이게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뽑은 다음에 알았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 정도로 우리 시가 허술하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리고 여기서 얘기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건 민감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우리 시와 전혀 관련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가 1억 4천만 원을 주고서 이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았던 시설을 운영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들을 때부터 뭐 이래저래 뭐 말이 많았지만 그건 다 적어두고 이게 가능한 얘기요? 이렇게 뽑으니까 우리 시에 이게 지금 인사관리에 대해서 의문점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지만 문제적인 시의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는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인력 채용에 있어서 세심한 그 거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국장 여기 이거 지금도 읽어보시지 않았죠? 전 몰랐어요. 말도 안 됩니다. 다시 이거 보면 제가 저는 이게 언론 기사가 100% 맞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도 이렇게 나온 정도면요 이게 한두 가지만 이게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데 임기제가 가능하냐고.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또 저기 참고하고요. 이따 끝나고 한번 보시고요. 총무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저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들이 세심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 이 임기제 이거 뽑은 거 관련 서류를 갖고 오세요. 예, 이거하고 지난번에 그 저기
그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 뽑을 때 그것도 다 갖고 오세요. 토목과. 예? 네, 알겠습니다. 심사 배점이라고 다 그 심사위원들 다 갖고 와요. 1년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사람을 뽑는데 이런 식으로 뽑냐고. 보충드리잖아요. 여기 그 심사위원들은 누구예요? 그건 그 행정부 인력풀에 준비되어 있는 그 면접 전문으로 하는 그 몇 사람, 분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임시직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저기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우리가 그 원서를 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모니터링이 좀 돼줘야 돼요. 모니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물론 이제 심사에 관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나 없나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성향 정도는 파악이 좀 돼줘야지. 네? 그걸 무슨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기 인사에 앞으로 이제 채용할 때뭐 저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이쪽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 네. 참, 세심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인천 6기 인사에 대해서는요, 상당 부분 문제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6급 뽑아달라서 했더니 기껏 복지에 있는 사람 빼고 그렇게 다 돌려받기를 하지 않나. 결국 뭐 휴전문 인사에 도대체 뭘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임기직 뽑는 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뽑는 거에 전 총무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뽑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달래면 주는 거예요? 네? 해당 부서에 달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뽑아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 저기 뭐 인사위원회 다 거치고 심사해서 인사위원회까지 거치는 분이래요? 네, 합니다. 아, 인사위원회도 거치는데 이러냐고. 네, 다 그 지가 필요한지 그 판단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문제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도 해보냐 이거예요. 그 지금 얘기대로 심사위원들이 그 뭐 어디 행자부? 네. 그분들이야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 그걸 누가 줘야 되나? 해당 부서가 줘야 당연히. 이게 다른 데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 말씀 어떤 우리가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보강을 수고를 드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하신 분들하고 어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앞으로 프레임토를 하면서 의견을 통해서 저들이 인사에 어떤 자료를 충분히 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고요. 오늘 뭐 행정사고 감사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페이지 복지,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게 이 한동안 이제 공무원 이제 건강검진인가? 이거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준비되어 그거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감사원 가면 지적됐습니다. 아, 그게 하지 말라래요. 네. 아, 후생복지인데도? 그거는 이제 지금 복지가 복지, 아니다? 네, 복지 포인트 지급하고 있으니까 아, 그걸 내라? 그 범위 내에서 소화하는 그 취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이런 임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이게 이 채용과 관련해서는 초액 인건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기계약직 이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도 뭐 수없이 얘기해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데 최소한 이제 동일 시간에 동일 업무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부터 검토한 게 벌써 몇 년이 되면 검토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의원님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항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그걸 검토해서 그들한테 시간을 될 거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 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이제 정책을 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이걸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 전하는 사례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들이 조금 늦었지만 정부체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되는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가 이번 검토가 더 이상 헛검토가 아니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쪽 조직관리에서 좀 전에 했던 얘기의 연장이라고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해요? 해당 부서에 직접 저희가 해당 부서 직접 대면을 해서 현재 필요한 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개인의 업무량이 얼마나 부하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 직접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정원이나 이런 건 다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현 부서에서의 요구와 이제 이 주간 부서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해주진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 부서마다의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위치라고 해야 되나? 뭐 어느 부서는 조금 이렇게 뭐이 고가에서도 좀 떨어지고 하고 그거 뭐라 그래요? 주무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서 가면은 저 진급도 나올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획통입니다. 일단 그런 상태로 되는데 일단 조직상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자 그대로 주무팀인데 주무팀의 역할이 지금 현재로 다른 어떤 팀보다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업무에 양들이 많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꼭 주무팀이라고 그래서 국가정부가 올라간다는 건 아닌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일에 대한 국가정부를 이어지고 자치교육과 지난번 시정 설명회 번역별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색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민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오는 것이 정말 시민을 목소리 다 대면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 그 지적 맞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하면 최소한 뭐 이 번역별 시정 설명회 뭐 주민 대표를 몇 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 한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있어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차라리 사전에 시민들 의견을 쫙 받아서 그걸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좀 다르지. 예, 근데 예. 그런 게 아니고 그 뭐 시나리오에서 하면은 그게 네, 시민 네. 의견이라고 할 수 있냐. 기본 틀은 뭐 저희가 유지를 하되 어떤 이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뭐 괜찮다 생각했는데 네네. 이제 그 의견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문제에서는 좀 개선점이 있다. 예, 부장님 말씀 말 맞다나 그거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때? 아, 이거 다 하셨어요? 아니 조금 더 해. 조금만 더. 2시까지, 3시까지만 하시고. 실질적 회계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뭐 때로는 뭐 차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매각도 하고 또 새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이제 시유지가 아니라 이제 국유지 같은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죠? 국유지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내가 그쪽에 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러면 시는 이제 담당 부서 농업 전속하는 농업 분야 쪽 그러면 가령 이제 시유지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매각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다 있고. 그러면 국유지도 그러면 그런 똑같은 적용을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틀려요? 네. 국유지도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하니까 저희 시유지 내가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하려면 자산공사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시에다 얘기하면 연결? 시에서 이제 해당과에서 올려서 용도 페이지해서 자산관리공사까지 올라갈 것은 이제 매각 처리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만 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문의가 있어서 네, 제가 맞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뭐 6월 19일 날 서부 지역 주민 설명을 했다는데 이걸 언제 뭘 했다는 건지 참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지난 시장이 거의 주민과의 간담회인데 보고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할 때 이게 정말 뜨거운 논쟁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사람 많은 이걸 설명해 그러고 나서 여기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지역위원들이 이거 4명이나 있는 거예요. 4명. 안윤출장소에 대해서 어디 그렇게 하냐고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금수금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시의회가 이걸 그냥 아이 좋다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안중출장소 이제 금년 말에 시의회 이제 승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승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우리 국장님 처음에 총무부장 오실 때도 얘기했어요. 지난번 부지 결정된 데도 뭔가 대안을 얘기하니까 그 애들이 뭐 지금도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승인 안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승인해 이거를. 매사 뭐 브레인스티고 뭐 전부 다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시의회는 나중에 골치 아파지면 그때 수습하는 정도 다 공원 다 이쪽으로 뛰기고 광은 다 팔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안중출장소 관련 6월 19일 날 어떤 분들이 오신 거예요? 몇 분이? 네? 어떤 분들이 참석했어요? 여기? 시장하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주민이 누구예요? 화양지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화양 지구 주민도 일부 오셨고 네. 지역 주민들 그 몇 분 와서 그때 했던 설명했던 그 결과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안중축장소는 화양지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의원님 잠깐 쉬고 할게요. 네, 그거 좀 줘봐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종회를 선언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미정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무튼 안중축장소 계속 얘기해봐야 시는 뭐 겉도는 얘기만 자꾸 답변하는데. 의원님,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이수 시들이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한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심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안에 뭐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에 승인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 안 돼요. 체육진흥과 아니 22 아, 이쪽까지. 그까지? 네. 예정자 해외 시찰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는 건데 9명에 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 해외 네, 태국. 태국. 네. 그럼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아. 몇박 며칠? 3박 5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행사 통해서 다 저기가 위탁에 이거죠? 예, 좀 우리 계약직이라도 예. 명예 퇴직을 하는 거니까 예. 예우 차원에서 좀 잘 좀 네.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분야별 정책개발 회의 연수가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요 분야별로 저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요 작년에는 자료 없었고.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하반기에 다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갈지는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한번 제 초창기에 처음 이거 시도할 때가 한번 제가 제 1차로 한번 갔다 왔어요. 같이 공무원들하고 가서 그 이제 그 건축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그 유명한 건축가의 그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여행사를 잘못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는 거에. 그 이제 가격을 보면은 거의 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니는 거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근데 그냥 저기 숙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먹는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미안할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들은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길래 이제 한 사람의 서점 답사가 돼갖고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이제 나름대로의 상품을 개발해서 준다면은 이제 가보지 않고 그걸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벌어지는데 그 부분을 좀 한 사람이라도 서점 답사가 돼갖고 과연 비용에 비해서 왜 흡족할 것인가는 우리들이 한번 좀 해야 될 거로 좀
하여튼 그 이제 16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네. 그쪽에 현지 가이드한테만 맡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사장이 좀 쫓아오든가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현지 가이드가 좀 잘 못하고 자기 스타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정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참 내용은 좋았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느낌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도 조금 한 두 번 만나서 같이 토론회도 좀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면에 이제 또 이렇게 가서 어떤 그런 너무 고생을 하지 않게끔 네.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조직 관리도 관리인데 저기 그 한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특히 그 우리 항만에 그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항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시에서 이렇게 별로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근무 몇 년 만에 이렇게 이동이 되나요? 그래서 꼭그 일부분은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만 조직의 이제 그 유동성, 탄력성에 대해서 좀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 기간을 유지하도록 기존의 원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항만에 대한 이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살다 보니까 출퇴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 항만에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뭐 어떤 뭐 특수한 그런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부 네, 일부 그렇고. 네, 일부 뭐 항만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과거에 이제 봤던 분을 의식해서 하고 또 그 항만에 대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도도 감안해서 이렇게 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항만 직원하고. 그래서 왜 여기에만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 말이 항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사이동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되도록이면 이제 지금 뭐 그 전문을 요하는 그런 행정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인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좀 전문이라도 이렇게 좀 섞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살린다면 그런 부분도 가만히 그러면 우리가 행정직도 뭐 기술직으로도 또 이제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급할 때는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는데 항만이라든가 항만과라든가 아니면 또 지적계 이런 데에는 그 자리에서 이동을 못 하는 거야. 계속 그냥. 이제 하여튼 지적직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땅 관련해서 그분들의 이제 지적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승진할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뭐 지들은 이제 복수직렬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유동에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시 항만과 먼저 그 과장님이 이제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10년을 넘게 아마 출퇴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쪽에서 그 서쪽까지. 그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을 뭐 출퇴근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급도 달지 못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부서에다가 아무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느낌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십몇 년씩 이렇게 과장으로서 있으면서 황망과장으로 있으면서 진급도 어떻게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평택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동량이 뭐 3위다 뭐 이렇게 전국에서 그런 항으로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분들은 진급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그만뒀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그 항만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래 근무했고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저기 본청 계시다가 또 본인이 항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지면 기획을 십자라서 가서 이제 퇴임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또 연영가 그때 연영적이 됐건 그 뭐 공무원의 그런 기준이 됐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능력 있는 분을 진급을 안 시켰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국장님은 뭐 왔다 또 갔었다 하는데 그 거기에서만 10년을 넘게 한 12년인가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퇴임할 때까지 그랬고 뭐 출퇴근하는데 어떤 그런 그 기름값 그런 것도 한 달이면 몇십만 원씩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디 가면 한직이다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의식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김성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일의 중심으로도 지금 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꼭뭐 한직이라는 게 없고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나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지금 인사 방식으로 그런 분들을 유도하고 그런 분들을 승진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22대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본청이 있고 대부분들의 인식은 본청에 가야 승진을 하고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본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사가 이제 본청 출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력내 지금 순환적으로 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청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사 시스템이 그렇다 할지라도 출장소나 운영동에 있다 할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그렇죠. 네, 소기의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센티브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서에 가면 거기는 진급하는 부서 다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는 예. 완전 동의하는데 하여튼 일의 중심으로 가서 지금 인사를 해올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꾸 가야 됩니다. 자꾸 많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대로 해주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 소통연합을 위한 시민 참여 행정위원회라고 8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전반기 때 그 남부 서부 북부에서 그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했죠. 그리고 네. 이제 아마 후반기 때는 22개 읍면동을 이제 다니시면서 아마 시정 설명회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평택시의 전반적인 그 얘기를 일단 전반 다 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그 실정,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22개 읍면동의 그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모이는데 그 분들은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도 물론 브레인시트도 관심 있고 뭐 관심은 있지만 사실은 내 지역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와가지고
무슨 뭐 그냥 내 지역에 지금 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소리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에서 그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퇴색이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냥 자랑만 하는 거지 내 지역의 어떤 그런 어려운 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어떤 섭섭함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그 지역의 실정을 좀 잘 파악하고 가셔가지고 좀 주민과 소통이 되는 그런 시정 설명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1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원탁 토론회에 보니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 1순위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가족 단위의 문화.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같이 네.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뭐 예술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네네. 문화공간 이제 장소라든가 네네. 어떤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평택시는 없다. 네네. 이것이 1순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 이렇게 좀 뭐 또 부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 거 보면 그 예술 쪽이었는지 그 뭐 예술이 또 1순위로 올라오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이 그렇게 문화공간, 가족 단위의 그런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그 르네상스 그 강변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어? 무슨 뭐 당장 뭐 예술이 무슨 뭐 예술 그런 것들이 어떤 급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의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이제 1회 경청 토론회 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회 이제 경청 토론의 주제는 지금 저 북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 꿈꾸는 문화도시 평택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2회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2회 끝나면 또 3회 하시는 예. 건가요? 3회는 아니 지금 같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지. 뭐 자꾸 뭐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떤 무슨 이론만 정립을 하면 뭐 합니까? 네? 그게 의원님 이 목적은 이제 의견 수렴에 대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어떤 권위상을 바꾸고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의원단 동맹에서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받고 이랬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의견 자체가 좀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서 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탁 토론에 됐든 경청에 됐건 이런 부분에서 큰 낙나에서 이제 지들이 본다면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부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의견의 수렴의 방식을 지들이 지금 띄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의견의 수렴 방법 자체가 어떤 시민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관심도가 이게 돼버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거를 해버리는 일에서 의견이 다행히 수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방법을 고의지책으로 이제 돌리는데요. 일부 시군도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당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의견 수렴을 했는데 어떤 게 정말 그 시민들의 욕구가 발민지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어떤 일과 관련해서 좀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 뭐 원탁 토론 이런 것들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렴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이 소리지. 네. 계속 뭐 토론회만 해갖고 뭐 되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목적인데 그건데 주목적을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더 신경을 기울여서 좀 근데 이제 저번에 그 우리 신성장 전략부인가 거기에서 그 우리가 이제 대표 축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도 이렇게 무슨 뭐 원탁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무슨 뭐 예술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 문화 공간이 어떤 예술 쪽으로 서로 이렇게 뭐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 공간 예.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갖고 하셔야 예,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자원봉사 봉사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나 봐요. 예, 현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여기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대인들이 하는 동아리 단체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여기?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건 5인 이상으로 일단 기준을 5인 삼고요. 이상.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지금 많은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도 뭐 이렇게 같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이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그 자원봉사 센터장이 또 이렇게 뭐 임기가 끝났나요? 왜 예, 임기가 끝나셨습니다. 임기가 몇 년인데요?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을 1년 합니까? 네. 보통 통상 2년인데 어떻게 1년으로 했죠? 응? 임시가. 시설이 아니고. 2년. 네. 1년. 네, 그렇습니다. 그 아직 후임은 아직 선정이 안 예, 됐나요?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공모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예, 공모. 공모하실 건가요? 공부하지 말고 없어도 되는데 이게 사람 잘하면 다 해. 그 많은 돈이나 떼더라고. 지금 그 입고 그 처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네, 한 가지 여기는 뭐 자원봉사가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우리 국제교류 그 센터에서 그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영어 전문 기관에다가 맡겼었잖아요. 예, 그 앞전 그 위탁자가 네. 저기 YB 예, YDC인가 거기였죠. 예. 역시 이제 민간 위탁으로 근데 왜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문기관한테 맡기지 않고 왜 직접 운영을 하는 걸 했죠? 뭐 영어 교육센터 자체도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들이 선생님이 전문가죠. 근데 관련 인력은 뭐 다 이제 거기에 경력이 있고 한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 재위탁 계약을 하는 과정은 제가 이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대로 된 절차 거쳐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이제 네. 그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교사들은 무슨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죠. 영어 교사 자격증을. 운영자가 네.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네. 관련 구성 그 전에는 청무국에서 그들에는 뽑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이비 때는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 부서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에 2년 전에 이제 그 영어 교육 그 전문기관을 갖다가 공모를 해서 그 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냈어요. 세 군데인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6이라는 그 단체 영어 교육 전문기관에서는 장소만 빌려주면 자기네가 영어 교육을 다 하고 또 자기네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겠다. 시에서 보조를 안 받아도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제안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 거기에 이제 몇 억씩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로. 4억 어느 정도 나가나? 5억 약간 상회하고 4억 있습니다.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다시 공모를 해갖고 시작을 하면 너무 어떨까. 그리고 더욱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한번 참고로 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대부대학 특별 있죠, 여기. 중간에 303필지. 예, 거의 다 농지죠. 거의 다 용도죠. 거의 다 농지인데 지금 이제 그 값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총액이. 예, 대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가 뭐 한 해가 겹친다든가 내지는 어떤 홍수가 난다든가 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어떤 대래 지어서 대래 어떤 하나의 생산성이 하나도 없을 적에는 이게 전부 다 정말 그 계약한 그 돈이 그대로 전부 다 없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 부분이 대부료 부분이 선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먼저 의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그 대부료를 계약을 먼저 연초에 하고 그 농사를 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뭐 올해만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생겨서 쌀 거면 떨어지지, 당신들이 농사져도 이거 땅값 내고 난 게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지. 그랬을 적에는 부서에서 우리 규제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기 의원님 좀 말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네. 반대적으로 풍년원사가 돼서 이익 창출을 많이 했다고 대부분은 다 내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해보고, 다만 우리가 집행에 이제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를 발생할 경우 어떤 뭐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의원님 뜻은 이제 그 대부를 어떤 농업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덕분에 시정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규정이 됐건 뭐가 됐건 검토가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그 관계 부서하고 조례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일을 추진하다가 법에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진짜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되시죠? 네? 쌀 거면 자꾸 떨어지고. 어떤 지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2차 산업인데 그 부분은 좀 상업부사국을 차지해서 거기다 대고 한 되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지가가 전라도나 이런 지방하고 저 경기도는 달라요. 수도권하고는. 근데 이 지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또 비례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산정되고 이러더라고. 저 방법을 보니까 그 돈을 이제 그랬을 적에 우리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공시지가의 1%를 대부율로 징수를 하거나 단위 면적당 그 10분의 1을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부율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도 경기도는 그 공시지가도 타 지역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총수입도 경기도는 뭐 논농사만 따진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전라도나 저런 아래 지역보다 그 농업 총수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율이 이제 높다 그런 민원 그 접하고 건의해서 지난 4월 18일자로 행자부에다가 이제 그 부분을 낮춰달라 건의를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올 것을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나 재난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건의,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건의 한번 더 드려보고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여기 그 하단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그 가구가 필지가 많이 있어요. 이 무단 점유 되어 있는. 요거 실태 조사를 갖다 좀 합니까? 예, 실태조사를 우리가 그 2번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연으로요? 아니, 연에 2번이요? 예, 연기하고 시유지 안에서 아니요? 구교지는? 시유지, 구교지 다 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저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구교지가 있는데 여지가 한 번도 조사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구교지도 한번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뭐 의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저희도 동네에 옛날 그 하천 부지가 있어요. 지금은 건천인데. 시유지, 도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전반적인 걸 갖다 실태 조사를 하셔서 부과하실 건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떤 그 안내서를 갖다 내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사용료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게 오래되니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떤 제3자라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그 하천부지 그런 것이 있는 걸 알고는 땅을 갖다 맹지를 매입해 갖고 그쪽으로다가 이제 길을 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기존에 그 점유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기 조사에 초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조사 좀 해가지고 말씀하신 중심으로 해서 하천 같은 데 하천 조사가 있는데 조사에 초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라시 박한우 위원장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그 거버넌스 포럼을 하는데 제가 세미나하고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이게 이제 강사들을 주로 서울 쪽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이 거버넌스 관련한 이런 수준이 이 서울하고 너무 격차가 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한 번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좀 수원이나 뭐 대전이나 청주나 뭐 이렇게 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너무 격차가 크거나 규모가 안 맞는 이런 분들, 그런 데서 경험한 분들 모시고 강의 듣는 건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 지금까지 11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외부에서 오신 강사는 이제 3분이고요. 8분은 대부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거버넌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도서관이 이제 조직이 좀 늘어나잖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쪽에 사람을 배치할 때 작은 도서관들 같은 경우도 한두 사람은 좀 전문 사서직을 배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 도서관이 계속 이제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성장 전략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시 조직으로서 네. 그 조직의 핵심 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 이것이 도시공사로 이제 완전히 이관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전략국의 그 업무가 이제 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각 해당 부서로 분산 배치해서 이 조직을 없애는 쪽으로 좀 조직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신성장 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브랜시티 업무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업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또 한시이고 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연장 신청할 요인이 있는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 신청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조직부서에서 직접 그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후에 도에 승인 요청. 그럼 시의회 동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견은? 그만 연장하세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부 이제 줄어드는 업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뭐 일부분은 뭐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 브랜시티를 예를 들면 신성의 전략국에서 하반기에 뭐 보상이 시작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보상 시작되면 이제 도시공사가 알아서 또 공공 SPC가 알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 업무를 신성의 전략국이 해야 될 업무가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그것도 분산 배치해서 담당 부서를 정해두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국을 가지고 계속 갈 필요가 있냐. 하여튼 진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협력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쪽도 거의 주요 업무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또 국제교류재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분산해서 나눠주는 게 좋겠다. 지금 뭐 크게 일도 없는데, 현이 국장 거기다 배치해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여튼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투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22쪽부터 37쪽까지 하시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변에 그 저희가 가서도 느끼는 게 진짜 상당히 그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주변에 또 이 주택이 좀 인구로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체육시설 용지 확충도 확충이지만 그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 검토만 하고 2년 6개월 돼도 그 결론이 안 나. 무슨 검토가. 그래서 여기는 내포주 공원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축사에서 그 사실 거기서 냄새 나가지고 늘 가끔씩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날 땐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부장님 당초에 예전에 한번 그거를 할 때 한번 거기도 매입을 한번 다 의사 사진을 한번 해봤답니다. 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는 너무 이거는 뭐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안 주면은 매입을 안 하겠다. 아니야. 뭐 그 전에 과거에 전에 있던 그 신들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시가 뭐 더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평가해서 주는 거니까 그 결국은 다 그쪽의 얘기가 한쪽은 요구를 이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해봐야 보상 시기는 몇 년 뒤에 있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현덕에 축구장 한다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하던데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예, 현덕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현덕이 그 체육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덕 그 체육공원 항상 그 얘기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 현덕면 사무소 옆에 이게 그 길거리 지역만이 체육시설 가능하기 때문에 현덕이 인광리 390m 24피 지금 그 어린 시립 어린이집 반대편 가는 거네. 좌측. 예, 거기 이게 한 15,720평방미터 5,060평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5,060평이면 전체 다네요 거기 이렇게. 예, 예. 그 용수도 이게 PG는 한 24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한 예수에서는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될 거고 시작이 40억 정도.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보상가를 잡기를 공시지가 2배 정도 계상을 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제 보상은 2배 이상의 감정법인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에서 지급을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거는 이번에 그 이렇게 이제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에 반영을 해서 이 중기지방지역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시의회 공인재산관리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은 이게 총 공사비가 40억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은 내년 3월경이면 빠르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기를 끝나면은 이례추경에 저희가 이 사업비 요구를 해서 토지매입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체육시설 없는 읍면동은 아마 현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관리에서 매번 단골 메뉴도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소유권 확보가 돼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법이 원활하게 토지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 체육대회를 이제 분산해서 각각 할 때 현덕초등학교에서 늘 하잖아요. 거기는 좁아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좁긴 했었고, 그 현대초등학교에서 그 대관도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대관을 엄밀히 따지면 그 학교는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원을 해줘야 근데 되는데, 그 현덕은 안중으로 나가서 하지 않는 한 할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 데도 없고 거긴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죠. 네, 그래서 그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 계획이 잘 반영돼서 뭔가 좀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이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도 갈 때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운동장 사용 문제가 여전히 문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에서 그 유소년 축구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번에 괜히 많이 이번에 그냥 이번에 저희가 그 평택시 축구협회 산하로 다 등록을 다 시켜가지고요. 저희가 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 평택시 유소년 클럽에서 평택시 축구협회로 대관 요청을 하고, 평택시 축구협회에서 체육회 대관 요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대관 신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인들이 자녀 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유소년 타임한테 합법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3개과는 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 최근에도 얘기하던데?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그 야구협회 야구 그 통합도 이번 7월 4일 날 확정을 해가지고 8월 초에 협약서 체결하도록 통합돼요? 예, 됐습니다. 그 고생 많이 하셨구만. 예. 하여튼 이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할 데가 없어요. 예, 그거 다 막을 썼습니다. 이걸 너무나 그 규정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가지고 대니만이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거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조치했습니다. 전용 부장은 못해줘도 좀 뭔가 이렇게 있는 거 갖고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럼 마무리 했으니까 그렇고, 그 하나 더 이제 유소년과 관련해서 야구단. 유소년 야구장은 지금 저희 고덕 산단 국제적 하승원철 야구, 먼저 얘기했죠. 예, 거기에 지금 야구장이 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야구장이 넘어왔어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2025년도까지 이제 그 야구장이 쓸 수 있는 야구장인데, 그래서 그 야구장이 좀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되면은 환경세권은 넘어올 그게 겁니다. 언제죠? 관리관에? 금년에 이번에 이제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넘어오면 거기를 리틀 유소년 야구장으로 해서 그거를 하려면 일부 좀 시설이 예, 그래서 그 넘어오면은 저희가 관리 전환 받게 되면은 그 환경위생과에서 저희 시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 백네트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또 덕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시설을 바로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다른 성인들이 먼저 선정 못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장 뭐 유소년 그 야구장을 만들기 만들기 어려우니까 예, 있는 야구장을 좀 잘 정비해서 유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걸 준비하고 좀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23 쪽에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은 그 설계 단계에 와 있잖아요. 예, 그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할 때 이게 이제 체육관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하고 하고 있는 서부복지센터까지 같이 있는데 이 면적이 11,000평이니까 적은 면적이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야외 공연할 수 있는 이제 무대 같은 걸 좀 만들어주면 그 이제 가운데 뭐 그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면 이제 구석에다가 이거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주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소형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 이럴 때 그 주차장을 일부 이제 빼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요구가 있어요 또. 예, 지금 저희가 생각 못했던 거를 부장님 지금 건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설계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는 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11,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 체육관은 한 6,08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자녀 부지 그 주차장 시설 부지를 일부를 이용을 같이 협의를 해야 같이 되는 협의를 거죠. 해서 그거는 이제 감리단에 이거 저로 바로 연락을 해서 감리단에서 그거는 조치가 가능할 거라고 이게 충분히 이제 왜 필요하냐면 또 현재 안중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현황건립공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다 이렇게 삥 뚫려 있다 보니까 매번 이제 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 이거를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이번에 하는 김에 해주면 충분히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거창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황공원에 가면 이 간이 이렇게 무대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거거든요. 지금 남부 우리 문화유산을 앞에 있는 그 무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공연 석까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만들고 평상시에는 주차장 쓰고 이제 공연할 때는 거기를 주차를 빼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민원 토지과 여권 업무가 이제 안출해서 하죠. 네. 언제부터요? 사사분기에 배치되면 이번에 안중출장소 추경 예산에 보니까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왔던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서부 지역에서는 본청까지 갈 일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북부 지역은 여전히 이제 거리상 이제 또 네.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제 그 오산하고 평택시청하고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승인이 지금 안 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오산에서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오산 외교에서 뭐 예, 전국 어디서는 요청을 가능하죠. 했습니다. 거래상으로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권 신청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요를 봐서 또 다시 네, 먼저 제가 지금 뭐 퇴직을 하셨으니까 먼저 그 전임 관장한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여권 업무를 볼 때 엄청난 민원이 이제 정말 폭주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대기하고 하는데 이 서부 쪽에 이 민원 업무를 이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준다고 봐요. 이제 해소되나 그런 게? 아직 뭐 시행은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 통계치는 안 나오겠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 서부 쪽에 오는 사람들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일부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민원이 우리 평택시 자체의 민원이 아니고 안성에서도 오고 뭐 밑에서도 밀리고 이래서 오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치를 내고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방극기를 우리 시가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해군 이암대하고 금고 무임 아파트 같은 데가 이제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포승읍사무소하고도 그렇고 안중읍사무소하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지역의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이동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민원발기 설치 요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은 그 읍면동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정기관의 거리하고 민원 발급량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관리물량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관리가 행정 좀- 설비 때문에 뭐 용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수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그럼 할 때 그러면 그 금곡 우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도 꽤 떨어진 거리고요. 네. 해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수급여도 꽤 많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그 검토를 할 때에 두 군데를 같이 한번 넣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가능한지. 그런데 해군 2함대에도 지금 한 대가 나가 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네, 나가 있어요. 언제 설치된 거지?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잘 모르나 본데 요구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저기 요번에 아니 있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럼 있어요. 공지가 돼야 되겠네. 거리가 뭐 800m밖에 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군에? 네. 그 아파트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 검토를 아파트에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에 있다고. 네. 저기에 있어요. 그 복지센터 도곡 그 다목적 기관에 해군 2함대에 한 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네. 이함대 안에? 네. 2함대 안에. 아파트가 아니라? 네. 2함대 안에. 이함대 안에 뭐 잘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자유롭게 들어가지고. 거기 저기 이함대 해관에? 네. 그러면은 요거를 다 홍보해야 되는 거네요. 네, 여기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시부터 19시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그 주민들은 잘 모르나 봐요. 네. 하여튼 홍보 네, 좀 이거 홍보가 돼야 인터넷에는 되는 지금 다 이게 설치된 장소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뭐 시골 분이니까 확인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금곡 우림이나 한번 판단 좀 해보세요. 네, 민원 중에서 들어오면 그 거리하고 민원량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지금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평택시. 작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지금 본청 쪽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 안출 쪽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추는 뭐 엄청 늘었던데. 네, 그 현상은 왜 그런 거죠? 본청이 그 지역은 줄고 그쪽에 있는데. 개발 지역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출에 늘은 게 본청 지역에서 이전한 것도 있을 테고 예, 새롭게 그리고 신규 들어온 것도 있을 예, 테고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던데. 현재 350개 등록돼 있어요. 안출 지역. 그러면 안출이 350개고 네. 본청은 본청이 730개? 730개, 성출이 630개, 630, 안중은 몇 개요? 350개 됩니다. 상생협력과 이 신생 매립지 소송을 하는 헌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 헌법 재판소장님께서 이제 임명이 안 돼가고요. 예, 아직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헌재 소장. 내부적으로는 저기라는데 이게 이제 재판소장님하고 또 이제 재판관님 한 분이 바뀌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임명이 된 다음에 한 이제 변호사님들 말씀은 한 번 정도의 변론을 더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요? 한 번 정도의 변론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언제쯤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하기가 좀 힘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할지도 아직 모른다. 예, 예. 이 평생학습 축제 네, 이게 이제 금년에는 서부 지역에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결정되는 거예요? 네, 지금 주차난 관계에 대한 서부 운동장이 공설 운동장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재지 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일단 서부 공설 운동장에서 하는 거로 네.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 네. 요즘 서부 운동장 놀았네. 정명화 있는. 시민자치대학 네. 근데 서부가 이제 오늘인가 끝나죠? 네,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서부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남부로 옵니다. 남부 예, 북부도 끝났어요. 예, 북부 끝났습니다. 이거를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요. 위탁업체랑 이제 위탁업체에서 이런 분을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설문조사라든가 여기에서 이런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예, 어떤 예. 거를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강사를 예, 섭외했으면 좋겠나. 섭외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예. 했을 때 그걸 위탁업체하고 협의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름 있는 강사는 강사료가 비쌉니다.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분 같은 분들은 이제 또 김영란법에 관련돼 갖고 또 이제 이렇게 거부 좀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좀 강사님들 섭외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강사를 뭐 그 중에는 뭐 일부는 우리 시에 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찾아가는 예, 시민자치제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 노인회관 위주로 갑니다. 이때도 그러면 이것도 위탁해서 그 위탁된 데서 강사를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그 대상층에 이제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강사를 이렇게 섭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 강사 이렇게 하면 너무 폭넓으니까 제일 선호하는 그 이 분야가 뭐죠? 이제 함께 웃으면서 이제 그 하나의 멘트를 하더라도 한번 이제 허심탄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분 이런 분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또 이제 그 재산 관련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정렬하네요. 그 23쪽에 뭐 아까 김희선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 저기 서부 체육시설을 할 적에 우선 일단 서부공수원방장도 이제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 거고 여기 이제 안중도 레프트 체육관을 지을 건데 우선 지금 설계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한번 그 기본 설계가 7월 말까지 기본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중간 도고회를 지역 주민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시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좀 네, 담아질 의견, 수 있으면 예, 의견, 그 지역 주민들, 그렇다고 이제 뭐 전체적인 주민을 모시고 할 상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그 의견, 오피니언 리더층하고,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저희가 의견 수렴할 계획입니다. 좀 그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모두 107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야외에도 있는 게 있고 실내에도 있는 게 있는데 저 실내에 그 이제 우리가 주로 야간에 이제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 공공요금으로서 이제 우리가 전기료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 축구장도 그렇고 이제 실내 체육관 같은데 또 학교 강당 이런 데는 이제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전기요금 그런 거를 좀 안 받으면 안 되나?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1개소에 107개소가 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7종목에 24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 엄밀히 따지면 사용자, 수익자의 원칙에서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체 주민이 물론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시민이 맞지만 그렇지만 이 사용하는 시설의 수익을 보는 사람은 수혜자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이분들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걸 봉사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하면 되죠. 그게 억울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용하면 되지. 뭘.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저희가 7종목에 24개소만 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도 엄밀히 따지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이 어떤 체력을 어떤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네.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이런 체육 활동을 자꾸 규제하는 그런 규제하는 건 하나의 아니고요. 아니지 이제 그걸 좀 바꿔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해라 이제 이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택시의 그 어떤 건강, 체육, 내지는 복지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는 앞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 제 예.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거를 준비를 유지하기 위한 이 시설을 최소한의 어떤 유지하기 위한 그 기본료를 받는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런 사용 시설을 이 최소한의 어떤 사용 시설 이것도 유지비도 안 받고 만약에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시설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그거는 수사벌 과장님의 그거는 지론이고 아니 돈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뭐 망가뜨릴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국민 시민들 수준으로 그렇게 얕게 보지 아니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소사벌 레프타운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423명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차하는 그 저희가 전 일일 3시간 무료를 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국경일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는 차의 95%는 무료 주차입니다. 무료 주차. 근데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이 그런 논리로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 여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야. 단체고 분명히 다 나와져 있는 단체야. 그죠?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다수가 사용하는 주차장의 그런 관리청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꾸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무료로 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체육 저변에 대한 그렇죠. 거를 이제 측면을 네, 말씀하시는데 이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기 지금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측면을 본다면 뭐 거점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건 그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말씀해 주시더니 한번 참고해서 한번 감사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좀 부담을 갖더라고. 네, 그렇죠. 그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안 받고 와서 해라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평택시가 지금 뭐 지방세도 이제 많이 거치겠다. 점점 뭐 세수 확보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7군데를 다 전기요금을 받는다 쳐도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0만 원 받는다 쳐도 뭘 그렇게 되면은 저기 그런 건 체육저변을 위한 좀 확대에 대한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수시 타선도 따져보고 이용자도 따져보고 그 업무의 어떤 그럼요. 파악하면서 하여튼 그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시민의 어떤 체육에 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예, 하여튼 예, 그 측면으로 하여튼 예. 네, 조금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에 우리가 상계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전부 이제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정말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체육관에서도 골치는 아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큰 체육관도 이렇게 거점 체육관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체육시설을 21개읍면동에 정말 시효지가 있다면은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뭐 체육관 하나 뭐 2층 레포츠 공원에 있다, 소사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예. 21개읍면동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동네 옆에 있는 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을 좀 많이 해서 정말 그 시민들 전체가 다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있어요. 우리가 수백억씩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정말 10억이라도 들여가지고 어떻게 소규모적인 그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 그것이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가 저희 아까 이제 저희 21종의 10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체육시설을 워낙 수요자는 동네 체육시설을 1차적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2차적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3차적으로는 거점 체육시설을 이용을 해 이런 사이클이 순환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그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의 수요자는 동네 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 이거보다는 거점 체육시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과장님이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그런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딱 토론할 때 어떤 어머니가 수영장을 보낸다는 거야. 근데 어린이 수영하는 시간이 딱 일주일에 한 번인가 있대. 거기를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중에 딱 한 파트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도 단 20, 30년? 그래서 이거 그 수영장을 보내고 싶은데 도대체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떤 시점을 모르고 그 어머니는 답답만 한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규모적인 그런 수업시설을 좀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해주다 보면은 우리 뭐 많잖아요. 뭐 공원부지도 뭐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라고. 대한민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수영장 3개 있는 지자체는 평택밖에 없습니다. 평택이 저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고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 하여튼 그 측면에서 좀 저기 지들이 연구해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국장님은 그냥 얘기하는 계시. 아니 보니까 하여튼 네. 원칙은 가지되 네. 아까 맞습니다. 원칙은 가지되 원칙 아닌 원칙을 그 소프트웨어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담당 국장으로서 가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아.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제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영장 얘기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수가 나오고 뭐 보일러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좋아. 봄부터 가을까지 노천 수영장을 어떤 그 뭐 면단이나 동단에다가 좀 해줬다. 그런 거 돈이 얼마 안 들거든. 그 야외 수영장 같은 거.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규격을 따지지 말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체육관 그도 한번 변동하는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권영원 지난 건데 9페이지 지난 거야. 9페이지 평택시 학사장학관 건립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다 120억이 다 이제 통과됐어요. 네, 근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9월부터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이제 리모델링 들어갈 때 어차피 손보는 거, 장학관 손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장학관 위치가 네. 도로변에 있고 그 사거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수리할 때, 네. 리모델링 들어갈 때 평택시 홍보물, 아까 저기 내가 저기 어디야 공부실, 네. 공부실 예산이 얼마큼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쪽에서 받아서 해든지 이쪽에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지 평택시 광고물을 거기다가 좀 할 때 해라. 추가 전광판을 했는가. 뭐 학사장학관은 뭐 기본적으로 뭐 조그만 간판이면 되지만 크게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평택시 홍보물을 좀 하게끔 해서 그런 데서도 절약될 수 있게끔.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슈퍼링이나 이런 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학원에 또 올랐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예, 어떤 홍보 내지는 건물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게.
그냥 자리도 좋고 뭐 우리 이제 공무실 측에서 뭐 역전, 뭐 서울 역전 예. 뭐 이런데 정말 몰카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무실하고 협조해서 하면은 좋은 작품, 좋은 게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그 위치 쪽 그래서 뭐였는데 그 옥상에 하여튼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이게 할 때 리모델링 때 하면 더 좋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서은호 의원님. 네, 지금 우리 22쪽에 뭐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매달 8만 원씩 범위 내 스포츠 강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볼링장에 게임비 같은 거 지출 가능한가요? 이거는 지금 그 스포츠 등록 비서예요. 그거 거기가 되는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볼링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이 이용을 할 때 그 감면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볼링장에서 반대를 표현하더라고. 안 된다. 예. 그럼 이런 거로다가 우리 강좌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체육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청소년들에 실제 지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생활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청소년의 전반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그 범죄 피해 가정 그 아동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수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감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생활청소년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 아니 지금 여기 취약계층 유청소년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도 어디 보면 차상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요거는 이분들의 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이용할 경우에 등록시설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거예요. 볼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된다 얘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가에 보면은 그 민원실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세요? 10시부터 시작해갖고 4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봉사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가로다가 뭐 어떤 걸 해주시는 게 있나요 혹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 점심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할 수 있게끔 식권을 끊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외에 다른 혜택은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뭐 민원실에 우리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오시려는 이런 걸 지원하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뭐 어떤 그런 거는 안 되는 이제 노란 조끼 민원 봉사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근무할 때만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어떤 다른 혜택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뭐 어떤 봉사에 대한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자원봉사 센터가 있어가지고 우리 민원 봉사하시는 분도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쪽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행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그 안내하시는 분들만 뭐 특별히 혜택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